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다시 채널.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감미소 채널의 두두쌤 김혜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경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도대체 지금 몇 번째인데 이렇게 버벅이는 건지. 괜찮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청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죠? 맞아요. 경청 네, 연습을 네, 했는데, 경청 연습했죠. 네. 근데 또 이제 경청 연습은 했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대화를 이제 시도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네네네. 해보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되나? 어린 자녀는 차라리 쉬워요. 엄마 그림책 맞아요, 읽어줄게 맞아요. 하고 그림책 들고 와가지고 시작하다 보면 이야기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생 이상만 돼도 초등 6학년 이상만 되어도 하여튼 엄마 그거 왜 이렇게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아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뭐 힘이라고 해야 되나? 뭘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힘? 예, 팁이 이런 있다면.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냥 엄마가 먼저 얘기하는 거? 그 뭐 이야기하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엄마가 그날 느꼈던 거. 엄마 그날 엄마의 있잖아. 경험. 너무 그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들어가면 유튜브 찍은 걸 열심히 얘기해 주겠죠, 아이들에게. 그렇죠. 네, 오늘 감사원스님이랑 네. 유튜브를 찍는데 어쩌고 근데 저쩌고 얘기해 주죠. 엄마의 일상이 늘 평범하고 뭐 그게 없어. 변화가 없고 큰 게 네. 없어. 그러면 엄마들 우리 감사를 찾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쵸. 늘 매일 네. 일어나는 일들, 매일 일어날 거 어떤 네. 사건들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진짜 많은데 네. 제가 두두쌤의 책에서 팁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볼까요? 91쪽. 91쪽? 네, 91쪽. 네. 91쪽이었나요? 죄송해요. 네. 87쪽이에요. 87쪽. 오. 여기에 네.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그래서 도도 선생님께서 그냥 오늘 있었던 이야기 엄마 이야기 하면 되지 않아요? 네네. 이렇게 그쵸.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것 같아요.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상을 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네. 오늘 엄마 회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너 오늘 뭐 했어? 라고 먼저 물어보기 전에 엄마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죠. 아빠 네, 이야기를 맞아요, 들려주고 맞아요.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팁이. 또 하나 더. 맨날 잘하는데 잊어버려. 근데 우리는 이제 과거 이야기. 네, 엄마의 과거 이야기. 어린 그쵸, 시절 예. 이야기. 예,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밥 먹으면서, 네. 뭐,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는, 네. 오늘 당신은 뭐 어떤 특별한 일 없었어? 뭐, 이렇게도 묻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로 자연스럽게, 넌 뭐 이 재밌는 날 없었니? 뭐 지금 이렇게도 하고.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질문 대화 이게 토론하시는 게 너무 일상이 되어가지고 본인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점을 생각 없고 죄송해요. 지식의 그 가장 무서운 거 알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서 자기가 꼭다리 딱 올라가고 나면 그 지나온 단계를 다 잊어버린다. 아니에요. 저는 꼭대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탁 걷어차서 당연히 누군가 이렇게 오해십니다.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방금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팁이기도 해요. 왜냐면 팁. 그냥 뭐 다짜고짜 이제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해서 또 다 같이 막 몰입해서 막 듣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여러 가지 해봤던 것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우리 감사함 찾기. 그렇죠. 이런 것도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얘들아 오늘 뭐 학교에서 재밌었던 일 한 가지씩 얘기하기. 네. 그러니까 엄마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이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있으면 아빠도 그러니까 뭐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하루 중에 즐거웠던 일 하나씩 얘기하고 속상했던 일 하나씩 얘기해 보자. 라고 한다 하면 아이들 얘기를 부모님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기 같이 하는 제가 거죠. 보니까 그게 연령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아무래도 또쌤보다 더 나이가 많고 물론 얼굴은 제가 한 20대로 보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럼 나는 감사해요. 10대구나. 네, 생각이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50이 넘어가면 20대의 자녀를 두게 되고 네. 또 40대는 10대의 자녀를 두게 되고 30대는 네, 우리가 네. 유아기의 아이들을 네. 두는데 그때마다 대화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건 오늘 뭐가 즐거웠어? 어땠어? 어릴 때는 오늘 알림장 초등학생들한테 부모님이 딱 시작하기 쉬운 거는요. 알림장에 적혀있는 거 가져와. 안내장 가져와. 요즘에는 안내장도요. 다 모바일로 들어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부모가 먼저 봐요.
그래서 학교 사회가 무엇을 전해주는지 이야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0대 정도에 되는, 네. 그러니까 아니 저기 청소년기 되기 전 초등 시절에는 아이들이 잘 이야기하거든. 엄마 내일 준비물이 뭐예요? 뭐 이런 거 하니까. 네. 그 바쁘시면 오늘 모바일에 이거 안내장 들어왔는데 엄마 읽을 시간이 없고 눈이 노안이네, 빨리 읽고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줘. 네. 이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대화 어렵다 할 때 이걸 많이 하고요. 네. 두두쌤 거 지금 제가 꼭 이걸 한번 소개하고 싶은 네. 욕구가 있는 게 네.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어릴 때 풍요로웠다 했잖아요. 예. 돈이 많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풍요로운 게 아니라 추억이 풍요롭고 버라이어티한 경험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자꾸 아이들에게 들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는 그런 얘기도 해요. 할머니, 저희 시어머님이 가쁘셨거든요. 시어머님이 지금 아버님이. 집안 자랑 중입니다. 아니 여기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쁘셨는데 그 해방이 되고서 일본에서 돌아오시는, 우리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막 귀향을 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가라앉은 거예요. 야 재밌다 이거. 남의 집 망한 이야기를 재밌다고 하시는 아니 소설이다 소설. 그러니까 이게 조부모의 이야기들. 그래서 어제도 저희 큰아들이 우리 집은 부자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님 성함이 좀 특이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부자 자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님 지금 리얼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며느리를 용서해 보고 주세요. 계시는데 네. 어머니가 오늘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우리 집 부자잖니. 너는 할머니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우리 큰아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맞아, 할머니는 그때 재산을 그렇게 다 할머니의 그 재산이 다 바다에 빠졌으면 아니 되는 건데, 그럼 우리 집도 갑부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부럽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를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 뭐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이게 사실은 우리 가족의 어떤 히스토리잖아요. 그런 걸 좀 들려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교사로서 어머님들이 어떤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하면 알림장 대화하세요. 이렇게 해요. 왜냐면 알림장은 네. 무조건 대화를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네. 어차피 강제적으로 해야 될 거면 그것으로 하는데 단 그것을 추궁하거나 너 그거 했어? 뉘앙스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와 그거 니 벌써 독해력이 뛰어난가 보다. 엄마는 그걸 다 알고 해결이 안 됐는데 네네. 고마워 라고만 붙여주시면 대화가 시작되고 아예 말문을 틀고 우리 엄마가 들어주는 사람이야 라가 되는데, 그 외에도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또 부모와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시작점은 지금 두도 선생님 이야기가 좀 좋지 않은가 싶어가지고요. 어린 시절 이야기? 저 네, 이렇게 네. 가쁜 줄 몰랐네요. 아니 다 바닷물에 들어갔다니. 또 파면 또 나오잖아. 바닷물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좀 말라가지고 지금 없어질 수도 네, 있어. 들어가서 할 수가 없고요. 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대의 자녀, 20대의 자녀, 그쵸. 30대의 자녀와 이야기 나누는 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 일찍 시작하시면 사실 우리가 어렸을 부럽다. 때부터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부럽다. 20대의 자녀, 30대의 자녀에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는 돼요. 근데 엊그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되게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마무리에 그 연수 후기를 쓰시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발표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하면서 강사님이 대화를 연습하는 장소는 가정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살아온 걸 돌아보니 자긴 정말 가족들끼리 한 집에 살았지만 형과 부모님과 이런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이런 대화를 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가 참 어렵고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연수를 받는 동안 내내 하브루타는 계속 짝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되게 부담이었대요. 그런데 짝꿍 선생님이 잘 들어주시고 잘 하다 보니까 엔딩에 제가 진짜 감동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부담이었는데 이젠 그게 용기로 바뀌었대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 딱 하시는 순간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대화를 나눈다면 20대, 30대가 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만큼 더 넓은 대화의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유산으로 물려지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두 번째 책을 사실 쓴 거거든요. 두 번째 책은 또 있어요. 네. 질문 독서법이라고. 네. 네. 지금
굳이 또 말한다. 또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네. 미리 찾아보시면 더 좋고요. 지금 이제 두두 선생님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교훈이 되거든요. 부모랑 자녀가 그죠, 대화가 그런 되는데 것도. 저의 경험도 저희 아버지가 돌려주셨던 이야기들 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전래동화 이야기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박혀있고 그게 삶의 지침이 될 때도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각성을 하고 네. 맨날 강의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 익히려고 맞아요. 늘 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원래 본성으로 돌아갈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데 어제 아들에게 연습만이 살 길. 예, 연습만이 살 길이거든요. 그 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요리를 좀 도와줘. 그랬더니 단 한 네. 번도 칼질 해보지 않아요, 아들이. 오. 엄청 힘들어하더니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네. 썰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막 거기에 당근을 자른다고 엄청 집중하고 있는 아들한테 야, 엄마는 옛날에 있잖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예, 엄마는 네, 네. 그거 했었고 그 엄마가 대학교 때 알바를 했는데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는 이야기. 아르바이트 네. 했던 대학 시절에 네. 제가 예전에 저도 뭐 엄청 부열이 큰 건 아니지만 엄마가 네네네. 막내딸이라고 귀하게 해주셔가지고 밥도 한 번 안 퍼보고 대학을 갔던 어머나? 거예요. 오. 왜냐면 언니가 많아요. 네. 언니가 셋이나 있다 보니까 언니들이 다 했지 저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내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럴 그래서 만하시다. 해본 적이 없던 제가 그 밥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오. 근데 거기서 딱 네. 시작하자마자 주인 네. 아주머니가 하신 말이 있어요. 너 집에서 밥 한 번도 안 해봤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해보긴 했는데 했더니 너 밥 하는 거 배워본 적 없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직도 지금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오늘만 일하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바로 잘렸어요. 교육대학교 다닐 때 바로 잘렸어요. 쌈밥집에서 일했는데 어머나 어머나 진짜 그렇게 바로 자르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날 일당 주시고 바로 자르셨는데 와우. 한 달 계약하고 갔는데 진짜 네. 하루 만에 잘렸어요. 근데 그 와. 다음날 숯불갈비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숯불갈비집도 바로 잘렸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내 아이들하고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밥 하는 그래서 이야기. 어떠셨어요? 그렇게 해본 근데- 적 없는 얘기를 나누시면서 근데도 아들은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당근 써느라고 당근 쓰는데 너무 집중했나? 집중해가지고 음. 그런데 하고 난 제가 마음이 너무 아, 엄마 아르바이트 네, 진짜 네. 많이 했거든. 그래도 오래 한 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 과외 아니에요, 과외? 과외를 제일 오래 했단다. 결국에는 과외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된 이야기를 네, 네. 뭐 이런 아르바이트 저런 아르바이트 해봤어 라고 했는데 제대로 듣지는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공감하고 듣는 그러면서 이 칼질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집에서 이제 그쵸. 엄마랑 네. 있는 2주 동안 네. 연습해서 이제 매일 밥하자 뭐 이 정도로 했는데 저는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를 큰 아이들에게 자 앉아봐 엄마 옛날 이야기 들려줄게 이거는 의미가 맞아요,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런 시간 처음 우리가 말했던 부모와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시간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앉아봐. 엄마 옛날 얘기 해줄게. 이건 진짜 금물인 거고요. 근데 제일 쉽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같이 밥 먹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반찬과 연관지어서 뭐 예를 들면 저는 밥상머리 교육? 오늘 아침에 또 저희가 아침 먹으면서 뭘 먹었냐면요. 아 어제 저녁인가 오늘 아침인가 이 식단이 헷갈리네. 근데 뭘 했냐면 참치에 상추쌈 싸 먹는 걸 먹었거든요. 그게 제 자취 생활할 때 되게 그게 핫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자취한 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야기 나누거나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랑 어떤 활동을 생활 속의 어떤 의도적으로. 활동을 같이 해야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연결고리가 생겨서 근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줄 수가 제가 있어요. 요리를 하게 된 거는 네. 그 요리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 교육이 어려우면 같이 밥을 해라. 맞아요. 저희 집 애들은 요리 다 하거든요. 저는 그쵸. 애들이 밥상 차려주는 것도 많이 받아 먹고요. 우리 애들은 이 다음에 절대 식당에서 잘리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처럼 아르바이트. 왜냐면 밥도 하고 뭐 이렇게 김치볶음밥 이 책이 나오는데 우리 둘째의 김치 볶음밥 이야기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상을 공유하셔야 일상에 대한 대화든 어린 시절 빙고. 대화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 마무리하면서요. 꼭 기억하실 거. 자, 앉아봐. 지금부터 우리 대화할 거야. 책표. 이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는데 엄마 어린 시절에는 이런 거 있었어. 그냥
농담처럼 가볍게 시작하셔서 네, 맞아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 그때 잘린 거 기분 어땠을 것 같아? 막 웃어요. 진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이렇게 대화가 될 네.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나누시면서 스타트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오늘 우리 이야기 강력 나누었습니다. 추천합니다. 강력 네. 추천. 지금까지 여기는 급 정리. 네, 네. 지금까지 여기는 온국민 행복충전소. 감사 마법학교였습니다. 구독!